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1대1로 비기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토트넘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최정상급에 있는 맨시티 같은 팀들도 최근에 너무 우리에게 기대치가 높다. 우리가 언제까지 상대를 7대0으로 이기기를 바라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 EPL은 정말 치열합니다. 엄청나게 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발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또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 이 4연속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리버풀과 아스날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뭔가 맨시티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중에 누가 결국에는 우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죠. Are you ready to follow 30 passes? 30번의 패스를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냐? 공을 가져온 다음에 만약에 또 잃게 되면은 다시 한번 30번의 패스를 따라다녀야 한다. 만약에 그럴 준비가 되었다면은 너희는 맨시티를 상대할 준비가 된 거다. 만약에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맨시티를 상대할 수 없다. 이 미켈 아르테타가 어쨌건 맨시티를 상대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르테타 감독이 결국에는 맨시티를 상대로 끈질기게 0대0 무승부를 거두어냈죠.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었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희망이었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손 안 대고 고푼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26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26승을 거뒀는데 이게 03-04 시즌, 그러니까 무패로 이제 리그를 우승했던 그 시즌에 기록했던 그 승수랑 똑같습니다. 26승. 그런데 이걸로 우승을 못했죠. 왜냐면 맨시티가 28번 이겼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 전 시즌에는 28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29번 승리하면서 승점이 더 높았고, 그리고 리버풀이 30번, 그러니까 18-19 시즌에는 30번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7무 1패 이렇게 기록했던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해에 맨시티가 32개의 리그 경기를 승리하면서 리버풀의 우승을 저지했죠. 예전에 이 우승을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점을 가지고도 절대 안 된다. 미니멈 스탠다드. 승점 90점이면은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97점을 기록하고 그 전에 막 92점을 기록하고 했는데 시티가 그 상황에서 다 이겼습니다. 100점짜리 맨시티도 나오고 89점, 지난 시즌은 89점이었고, 이런 식으로 승점이 굉장히 높은 90점을 넘는 상황에서 우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는데, 근데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This season looks different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30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29경기 중에 현재 이제 19경기를 이긴 맨시티이고,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을 전부 이겨야 딱 90점, 승점 90점을 거둘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이 일단 지금 승점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을 떨궈줘야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맨시티의 미드필더인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우승에 가장 유력한 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사실 치열했었는지, 원래부터도 굉장히 치열한 팀이 EPL이었는데 요즘은 더 치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6년 동안 어쨌건 펩 과르디올라가 최고의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전에는 막 7대0으로 계속 이기고 막 아스날을 상대로도 막 3대0, 4대0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펩 과르디올라 역시 자신에게 향해 있는 굉장히 높은 기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홀란도 최근 6경기에 한 골밖에 못 넣었고, 여하튼 뭔가 문제가 있는 맨시티의 상황이죠. 현재 맨시티가 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뭔가 이 라이프치히 7대0으로 꺾고 리버풀 4대1로 꺾고 바이에른 뮌헨 3대0으로 꺾고 이렇게 했던 그 지난 3월에서 5월까지의 그 행보랑 이번에 이 맨시티를 비교했을 때는 뭔가 좀 차이가 있다. 맨시티가 뭔가 전속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6년 동안 트로피 5개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한 승점 10점은 앞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리버풀이 경기하는 방식을 보면, 그리고 아스날이 경기하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는 뭐 몇십 점씩, 뭐 십몇 점씩 이렇게 승점이 앞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싶기는 하지만 여하튼 팀들이 수비하기 시작하면 힘들다.
그런데 이것은 토트넘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슬레틱의 기사에서는 토트넘의 어떤 공격적인 전술이 탑4를 향해서 토트넘이 가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공격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뛰어들면서 베르너 반대쪽에 존슨에게 이렇게 패스를 줘가지고 브렌트포드전에 골을 넣는 이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 존슨, 클루셉스키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페드로 포로에게 공을 주고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이 상황에서 존슨이 이제 손흥민 선수와 대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골을 넣는 이 울버햄튼전의 선제골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브래넌 존슨이 측면에서 공을 잡고 티모 베르너가 뛰어들어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있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주면서 티모 베르너가 이 공을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3대1 역전승 제대로 거두는 이 장면이라던가, 토트넘이 어쨌건 윙어 쪽에서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이 윙 쪽에 있는 장면들부터 이제 공격을 만들어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브래넌 존슨에게 공을 주면서 마무리하는 이 장면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토트넘은 여하튼 다양한 이 윙에서 이 안쪽으로 넣어줘서 골대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들, 브래넌 존슨이 페드로 포로에게 공을 줄고 안쪽으로 달려가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웨스트햄의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베르너가 측면 쪽에서 달려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뒤로 빠져있을 때 브래넌 존슨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 공을 마무리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너무 많은 팀들이 이 패턴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반대쪽에서 브래넌 존슨이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뒤로 약간 처지고 베르너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마크를 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막아내는 모습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브래넌 존슨이 조금 더 침착하게 패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상대팀도 토트넘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닫고 미리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거는 어쨌건 베리에이션이겠죠. 손흥민 선수가 항상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뛰어 들어간다던가, 베르너와 뭔가 이렇게 교차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던가.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이 팀워크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그리고 손발이 더 잘 맞을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즉 여전히 토트넘은 조립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하튼 토트넘의 이런 공격들이 유명해지면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 토트넘을 방어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역시 뭐 굉장히 전술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은 과르디올라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리그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막겠다라고 작정하고 막으면은, 야, 아무리 몇 년 동안 리그 우승을 한 우리더라도 쉽지 않다라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EPL은 참 알 수 없는 곳입니다. 토트넘을 3대0으로 이겼던 풀럼은 최근 노팅엄, 강등권이죠. 노팅엄에게 3대1로 졌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2분 만에 3명을 교체하는 충격적인 결단을, 두 골을 실점했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3명의 선수를 바로 교체해버리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토트넘의 공교롭게도 다음 상대가 바로 노팅엄입니다. 풀럼이 토트넘을 3대0으로 잡았듯이 노팅엄도 어떻게 토트넘을 상대할지 역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뭐 확률상으로는 토트넘이 70% 이길 확률이 7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노팅엄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막 17위로 올라왔거든요.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루턴은 여전히 30경기, 그러니까 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노팅엄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 강등권 전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시즌 말에 이 하위권 팀들을 만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하튼 현재 세계 최고의 팀들이고, 그리고 EPL 최고의 팀들이라고 불리는 리버풀,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역시 각자의 방식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수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클롭 감독의 마지막, 이 부임의 마지막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완전 불태우면서 신념을 갖고 우리 우승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나아가고 있고, 아스날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한테 우승을 빼앗긴 것, 그 경험이 거의 뭐 PTSD죠. 절대 이번에는 이 선두권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결사항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에 어쨌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등등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선수들, 뭐 균도안 같은 선수들을 뭔가 대체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일카이 귄도안이라던가 아니면 리안 마레즈 같은 선수들을 뭔가 대체하지 못하면서 이 맨시티의 어떤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뭐 도쿠나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찬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통계적으로는 어쨌건 어시스트나 골을 너무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뭔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역시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토트넘이 이번 웨스트햄전에 보여준 모습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도 발전한 부분들이 있다.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트피스도 그렇고 역습에서의 어떤 대처도 그렇고 나쁘지 않고 공격적인 상황에선 조금 더 침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게 될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2개월 안에 토트넘이 우승권에 경쟁하는 팀이 아니라면은 자신이 여기 온 이유가 없다라는 굉장히 강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었죠. 토트넘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혼란스러운 이 EPL의 우승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